안녕하세요. 대세를 아는 여자 오르진입니다. 여러분은 종목을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시나요? 수급도 있고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세입니다. 자, 대세가 뭔지를 알아도 절반은 쫓아갈 수 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오늘 오르지니의 올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오르지니와 함께 대세 종목들 타고 올라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지난주 핫섹터 정리하고 가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의 대세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핫섹터 첫 번째 이슈, 탄소 배출권 이슈입니다. 자, 탄소 배출권 이슈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친환경,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 그리고 수소 경제에 이르기까지 요즘 대세와는 모두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대세를 탄 만큼 점점 오르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잠시 화면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탄소 배출권의 거래 내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톤에 38유로를 넘어서면서 지난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월 3일 이후에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발표일 기준으로 최근 이틀 사이에 13%의 급등을 이루어내면서 탄소 배출권이 점점 귀하신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탄소 배출권이 귀해지는 것은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그러면서 일찍이 작년부터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 있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바로 생각나실 텐데요. 한솔 홈데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홈데코 본래는 인테리어나 건축 관련 이슈와 엮일 수가 있는데 최근의 주가의 추이는 탄소 배출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한솔 홈데코의 경우에는 자, 뉴질랜드 조림 사업에 진출을 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고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인즉슨 이 회사 혹은 한솔 홈데코뿐만 아니라 또 여러 종목들이 있죠.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이러한 성장은 주가의 상승으로까지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이슈 이때쯤이면 다 이슈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올해부터 적용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3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이 3기의 경우에는 유상할당량, 결국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양이 지난 2기 때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유상으로 진행되는 비중 늘어나는데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짚어드린 것처럼 수익성의 성장, 그리고 주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제가 지금 대장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한솔 홈데코의 주가 흐름 함께 차트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로나19 때의 저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5, 6, 7, 8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약간 반등만을 이루어낸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다가 8월 이후 그린 뉴딜 발표됐죠. 자, 탄소 배출권 2021년. 자, 2020년에 봤으면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3기 시작된다더라. 값이 더 오를 거라더라. 이러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언론 보도까지 받쳐주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9월 달에 한번 장대 한번 그려냈고요. 자, 10월, 자, 11월, 그리고 연말에도 한번, 연말 연초에도 한번 이루어내면서 거의 월에 한 번씩 대세를 바꾸는 그런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2,060원대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1,500원 밑으로의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자,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이슈는 이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짚어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의 가격 또한 점점 귀하신 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함께 짚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격 2,060원, 2,055원 지나고 있는데요. 자, 한솔 홈데코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조금 욕심 부려보면 1,750원대까지 조정받았을 때 10월, 11월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조정받았을 때 투자 타점으로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의 경우에 1,750원보다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더 베스트 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조정받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한 칸 이상 내려왔을 때 접근하셔서 차익을 노리는 방법을 누려보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자, 그중에 대장주로 손꼽히는 한솔 홈데코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셨고요. 자, 그 이외에 탄소 배출권만큼의 폭발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본연의 사업인 인테리어나 건축 수요가 늘어났을 때도 한 번쯤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친환경 불연자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또 본연의 업종으로도 한솔 홈데코가 주가에 있어서 날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투자의 재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한솔 홈데코 첫 번째 지난주 핫섹터로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핫테마 두 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주, 부동산 정책 관련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야말로 슈퍼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와, 이게 말이 83만 호지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공급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건설업과 또 이것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일찌감치 경기 민감주로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짚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설주에 이어서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멘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슈퍼 공급 이슈가 나타났을 때 건설주보다도 시멘트주가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에 있어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자, 시멘트주 중에서 삼표 페인트 종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표 페인트 종목 보시도록 할 텐데 사명답게 시멘트, 클링커, 석회석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택 공급 뉴스 이후에 건설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난주 장세에서 건설주보다 시멘트주가 주목을 받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출이라든지 주가의 기술적인 부분의 분석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동안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BR이라고 부르죠. 건설주에 비해서 시멘트주가 저평가되었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도 보통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주가 먼저 앞장을 서면 후발주자로 시멘트주가 그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정설로 굳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슈퍼 공급 대책에 따라서 시멘트의 수요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멘트가 투입되는 시기, 약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약 3개월에서 한 17개월, 18개월 정도의 시멘트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지난 하반기부터 신규 아파트의 착공이죠. 네, 공사 시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이미 시멘트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자, 작년 하반기 때부터 주택 착공 증가했죠. 그렇다 보면 약 시멘트가 투입되는 시기가 1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내년까지 시멘트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가가 건설주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지금 대비해서 주가 상승을 바라볼 여력이 건설주에 비해서는 시멘트주가 조금 더 많은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 주자로 알아보는 삼표 시멘트 차트로 가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급 소식과 맞물려서 장대 양봉 강하게 그린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 역시도 3%대에 오르면서 주가 빨간불 지속적으로 켜는 모습입니다. 지금 삼표 시멘트의 경우에는 4,780원, 4,77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상 수요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슈퍼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소관이 나올 때 그리고 오는 4월이면 보궐선거가 있죠. 보궐선거 있는데 그 보궐선거의 공약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정책입니다. 이미 큰 슈퍼 공급안은 나왔고 세부 공급안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따라서 시멘트주가 추가로 주목받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한번 짚어드리죠. 자, 보시면 삼표시멘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약 2년 전이죠. 2019년 2월경에 5,850원까지 찍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슈퍼공급 대책 뉴스 이후에 5,500원 선 뛰어넘으면서 신고가 경신을 바라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조정받으면서 4,000원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고점, 지금 공급 대책 나오기 이전의 고점인 약 4,250원 선에서는 추세가 바뀐 상단을 노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베스트 타점은 4,000원 밑에 갔을 때 주택의 공급의 흐름은 뭐 몇 달 안에 후딱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짧아도 1년여, 길게는 4, 5년 정도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흐름으로 보시고 건설주가 주목받기 시작할 때 그때를 힌트 시점으로 잡으시는 것도 시멘트 종목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흐름이 살아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파트의 공급이 좀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올림에 있어서 시멘트는 필수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의 흐름, 그리고 시멘트 경기의 흐름, 그리고 예전에 또 시멘트 따라서는 또 중국향 이슈도 있었죠. 한국 시멘트의 수요가 또 글로벌적으로 많아질 때 이러한 타점을 노리시면서 시멘트 관련 종목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삼표 시멘트 관련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핫테마 두 번째로 부동산 대책 관련주 그리고 대표 종목으로 삼표 시멘트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지난주 대세를 만나봤다면 지금부터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과연 어떤 섹터가 얼마나 뜰 것이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목해볼 이번 주 대세,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고요. 야, 이미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풍력에너지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에서도 그 바람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재생 에너지, 풍력 에너지는 바이든 관련주로 묶이면서도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작년 8월에 그린 뉴딜 정책과 더불어서도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주가의 탄력을 보여준 것이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꽝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기후 정책의 대세가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해역에 무려 48조 원 규모, 48조 원 상상이 되시나요? 얼핏 꼽아봐도 막 공이 몇 개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은 감이 잡히시겠죠. 전남 신안해역에 조성되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또 풍력에너지의 대장주로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주의 수혜가 골고루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풍력에너지라는 큰 테마 안에는 또 터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섹터들이 세부 섹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주가 상승 바람이 불기 시작한 유니슨 종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슨. 지난 8월에 그린 뉴딜 정책이 일어남에 있어서 유니슨의 주가도 많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면요.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이죠.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그린 뉴딜 정책 발표되고 풍력 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8월에서 9월 사이에까지 급격한 상승, 9월 초에는 갭상승까지 이루어내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뀐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 2,000원대 종목 단가를 보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에너지가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회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삼면이 바다. 보통 풍력 발전이 해상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풍력 발전이 앞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경제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의 공급원,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주 공급원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중에 대표 주자가 풍력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대세, 우리나라의 대세, 그 교집합은 바로 풍력에너지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유니슨의 회사 개요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윈드 터빈, 타워, EPC 등 풍력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타워의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는 좀 수출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40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해상 풍력단지가 생겼을 때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대표주자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또 해외 비중이 높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강원, 영덕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또 업체나 기업들이 뭐 패기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언제까지나 보수적인 관점을 잃을 수는 없기에 제가 다른 부분도 설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하실 때 재무를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좀 적자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적으로 흑자, 탄탄한 기조가 뒷받침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은 테마에 의한 상승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지금 풍력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뭔가 리딩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의 풍력발전이라는 테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은 것도 있지만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주춤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는지를 보는 것이 보다 장투로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재무적인 부분이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보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장투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 4,780원 지나고 있는데 자, 4,000원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한번 단기로 투자해보는 방법, 좀 기술적인 반등 노리면서 단기로 투자해보는 방법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인 투자로 보셨을 때는 반드시 재무의 개선을 포인트로 체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에너지 대형 섹터고요.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발전 단계, 진척에 따라서 풍력에너지 섹터가 순환매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엿보이곤 있습니다만 실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유효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남겨드리면서 유니슨에 대한 종목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찐 섹터로 주목되는 풍력에너지 관련주를 첫 번째로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 힘들었던 한 해를 지나고 21년을 맞이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로 미디어나 엔터주의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 꼽아봤는데요. 자, 미디어 관련들 종목들 중에서 J콘텐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콘텐트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JTBC 중앙미디어그룹과 연관이 있죠. 자, 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J콘텐트리가 4분기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죠. 그런데 아쉽게도 반대인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 주에 핫하게 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4분기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실적이 좀 아쉬웠다는 거고요. 21년도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핫섹터로 꼽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닝 쇼크, 영업이익 적자가 왜 일어나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거나 무언가 회계상에서 감가상각의 처리가 이슈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좀 특정이 돼 있고 기존 사업이 견고하게 가고 있다라면 투자에 있어서 마냥 빨간불을 켜실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J콘텐트리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났다라고 좀 공시를 하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방송으로 이러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컨텐츠들을 넷플릭스 향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빠르면 올 1분기에도 실적에 있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방송 컨텐츠에 대한 매출로 이러한 부분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관련주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관련돼서 한한령 해제 여전히 여지가 있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로 컨텐츠를 조금씩 판매가 되는 추이가 보이고 있는데 한한령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해제가 되고 나아졌을 때 컨텐츠 판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힘든 시기는 지나갔다. 방송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의 창출이 기대되는 J콘텐트리 종목 차트로 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콘텐트리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2년,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1월까지 엔터주와 미디어주가 강세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년보다 21년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한한령 해제 그리고 엔터주의 부활 등과 맞물려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4만 원대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7,500원까지 조정을 받는 전제 하에 신규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이다 라는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45,000원에서 46,000원 부근 노려보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좀 재무적인 추이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금 2020년 3분기에는 확정돼서 발표가 났고 지금 4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로 된 모습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빠르면 1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2분기, 3분기는 보다 성장하는 그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포인트는 방송 수익, 방송 컨텐츠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넷플릭스양 매출, 중국발 매출에 따른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생 상품의 거래 손실 관련된 부분은 이미 재무적으로 상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좀 분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콘텐트리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장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 주가, 그 기업의 가능성을 마냥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무언가 상쇄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기존의 기업이 견고하게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의 가능성을 과감하게 노려볼 만하다. 이러한 코멘트를 남겨드리면서 J콘텐트리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대세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대세를 따라도 반은 간다. 저 오르지니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단기적인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두루두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나우경제TV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30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오르지니와 함께하면 수익률도 오르지어니.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대세 카펫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